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024년 12월 3일 날짜 아래 박안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포고령 원본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위헌 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건네받아 서명한 뒤 밤 11시 23분 발령했습니다. 포고령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검토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엔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언과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계엄사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소속 참모 30여 명에게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헬기가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도 박 전 총장이라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총장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내란 주요 임무에 적극적으로 종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습니다. 30분 뒤 박 사령관은 포고령 1호를 발표했고 곧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단 6시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에게 왜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목표가 국회라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목표라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명령하다를 기회가 없었습니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점거했는데 박 총장은 선관위에 병력이 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아무 실권이 없었던 셈인데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알았고 자신의 임명 사실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엄 사실은 갑작스러운 지휘통역실을 이동하게 되었고 그때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알아. 정치활동과 언론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포고령 1호는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는데 정작 자신은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읽어보고 동의하는 과정이 제가 정확하게 그분이 전문성이 없어서 아예 한글 모르시지 않잖아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김 전 장관이 이미 검토했다고 일축했고 계엄 상황실에서 어떡하냐고 고민하는데 포고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발표 시각만 고쳐서 그대로 발표했단 겁니다. 지금이 계엄을 선포할 비상사태냐는 질의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따른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래도 군인은 또 명령이 오면 정상적으로 서명하는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박 총장의 말이 맞다면 사실상 허수아비 계엄사령관이었던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는 달리 박 총장에 대해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참모총장 오셨습니다. 참모총장님. 예. 본인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예, 계엄 사실은 갑작스러운 지휘통역실을 이동하게 되었고 그때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알았고 바로 이어지는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했습니다. 직접 본인 연락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어떤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셨잖아요. 네. 누가 전화했습니까? 연락했습니까? 전화로 하지 않고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방부 장관께서 지휘관 회의 후에 계엄 사령관은 육군조장 대감 박안수다. 그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 그 포고문의 문장을 읽어보셨죠? 예, 순간적이었지만 읽어보고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셨으니까 수락하셨죠? 동의하는 과정이 제가 정확하게 그분이 전문성이 없어서 아예 한글 모르시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이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포고문 내용을 못 읽으시고 그 내용을 독해가 안 됩니까?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셨기 때문에 수락하셨고 수락하셨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으로서 군 투입을 지시하셨죠. 동의할 수가 없는 제가 전문 수준이라서 어떤 것이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장관에게. 네네. 이거 나중에 수사를 받을 때 똑같이 기록이 남습니다. 네네. 그에 대해서 장관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미 검토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제가 별로 인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왔기 때문에 뭐 계엄 상황실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론 지시하신 장소의 공간에 아무 전화기도 없고 하는 곳에서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군부대 투입의 명령을 하셨죠. 군부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명령을 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헬기가 들어왔습니까? 그 부분 계엄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네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그럼 누가 군부대 투입을 무장 군부대 투입을 국회에 지시했는지 지금 육군참모총장 모른다 하셨습니다. 네네. 국방부 차관님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차관님 지시하셨습니까? 뭐 차관은 지시한 유치가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장관께 하셨고요. 네. 자, 그럼 다시 총장께 묻겠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들어갔죠? 예, 나중에 뭐 알았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시간을 묻습니다. 언제? 그 부분은 들어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그런데 그 특이하게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는 이제 육군참모총장이 23시 25분에 임명이 되셨어요. 네. 23시 25분에 참모총장이 임명이 되셨는데 1시간 전에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1시간 전에 임명도 되기 전인데 1시간 전에 선관위에 군인이 군대가 있었어요. 계엄군 명령권자는 선관위입니다. 국회는 못 쓴다 하셨어요. 네. 선관위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 사실이에요. 네네.